우리는 매우 기술적인 이유로 지구를 푸른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푸른색이거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푸른색은 물 때문입니다. 지구의 70% 이상이 물로 덮여 있고 그 엄청난 양의 H2O는 이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 비율이 반대여서 육지가 지구의 71%를 차지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간은 현재 세계와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도를 쉽게 그리기 위해서 비율은 그대로이고 바다와 육지만 뒤바뀐 거라고 가정할게요. 육지였던 곳은 바다, 바다였던 곳은 육지가 된 거죠. 대서양요? 아틀란티카 대륙이죠. 5대5요? 5대 섬입니다. 또한 지구의 이름도 아쿠아나 뭐 그런 걸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바다와 육지를 교체했으니까 바다가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구의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물의 풍부함도 그중 하나예요. 매년 710억 리터 이상의 물이 전 세계 바다에서 증발하면서 많은 열을 식혀줍니다. 해양 증발을 지구가 땀을 흘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물은 육지보다 열을 흡수하는 데 훨씬 뛰어나서 해안 지방은 같은 위도의 내륙 지역보다 온화한 기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물이 더 많은 지구에서는 통하겠지만 물의 감소는 그 효과를 크게 제한합니다. 단단한 땅은 열을 흡수하는 대신에 반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육지는 진짜 오븐처럼 변하게 될 거예요. 여전히 호수와 바다에서는 증발이 이루어지지만 표면에 물이 적다는 것은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손실되는 열도 적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온이 더 높으면 해안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대부분의 광대한 대륙에 걸쳐 물이 부족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강우량이 지금도 텍사스 일부 지역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태평양 사막 한가운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겠어요? 지도가 너무 낯설어요. 아쿠아 표면의 대부분은 어느 지역보다 사하라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육지, 식물, 생물의 대부분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열대우림의 좁은 지역에 제한될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대기입니다. 다들 학교에서 광합성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식물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와 포도당으로 처리합니다. 광합성이 없다면 소, 새, 그리고 인간 같은 동물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지구의 산소 중 50에서 70%가 수생식물에서 나옵니다. 해조류와 다시마는 미끈미끈하고 징그럽게 보일 수 있지만 지구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물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식물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광대한 사막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을 테니 그 결과 지구는 산소가 훨씬 더 적고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은 행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영향이 생길 겁니다. 하나는 지구 표면에서 숨쉬기가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 세계가 3650m 상공에서 존재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한편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높아지면 아쿠아의 기온을 더욱 증가시키기만 할 겁니다. 빙하기 사이의 시간과 간빙기가 훨씬 더 길어질 거예요. 또한 대기 오염이 아쿠아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지구에서보다 훨씬 빨리 느껴질 것입니다. 기온 상승과 산소 감소는 당연히 지구상에서 어떤 생명체가 발전하든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고기가 여전히 물고기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아쿠아 대륙을 누비는 코끼리들을 많이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 산소 감소 때문에 대형 동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냉혈 파충류는 사막의 조건에 잘 적응할 것입니다. 양서류는 해안 지역에 살고 사막 평원에서는 작은 굴을 파고 살 거예요. 이 지역의 기온은 지구의 사막에서처럼 일교차가 클 겁니다. 파충류, 곤충, 그리고 거미류들이 잘 살아남는 반면 더 복잡한 생물들은 공경에 처하게 되겠죠. 포유류는 만일 존재한다면 아쿠아의 파충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날아다니는 파충류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동물들은 마실 물을 보존하는 방법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마치 낙타 등에 있는 지방질혹처럼 말이죠. 식물의 수명이 줄어들면 포식자의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는 다시 상대적으로 작은 초식동물은 사냥당해서 멸종하지 않기 위해 자연 방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 돼요. 뿔, 가시, 위장, 그리고 딱딱한 겉껍질 같은 것이 아쿠아의 적대적 육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규칙이 될 것입니다.
이 척박한 세상에서 가젤과 비슷한 것을 발견하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아르마딜로나 작은 코뿔소를 닮은 동물을 발견하는 건 가능할 거예요. 이 행성은 이미 충분히 위험한 곳처럼 들리겠지만 아직 더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시작도 안 했다고요. 지금까지 바다가 사라지면 지구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까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럼 행성 자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갑자기 많아진 육지의 질량 때문에 하루가 약간 길어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한 흥미로운 부분은 이게 아닙니다. 단지 아쿠아의 진화 과정에 덧붙이는 재밌는 사실에 불과하지요. 흥미로운 부분은 지진과 화산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다는 지구의 지각판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 물이 대부분 사라졌으니 지각판은 마음껏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 결과 아쿠아에선 사촌 지구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극단적인 지진과 화산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후, 동물, 그리고 심지어 바다가 사라지면 행성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다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떨까요? 인간이나 우리와 비슷한 것이 아쿠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디에 살까요? 아마 그들은 인간과 별로 닮지 않았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쿠아에서의 삶은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만약 어떤 종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오래 생존한다면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특징 중 적어도 몇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할 거예요. 아쿠아 표면에서의 우세를 고려할 때 지능을 발달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후보자는 파충류입니다. 이 도마뱀 인간들, 리자르도라고 부를게요. 이들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막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쿠아 주민들이 인간이 바람직하다고 여길 만한 지역에 집을 지을 것이라고 예상해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리자르도 문명은 아쿠아 표면에 흩어져 있는 몇 안 되는 강과 바다 주변에 집중될 것입니다. 강은 농업과 교통에서 모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고 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규칙적인 강우량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대도시를 지원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귀중한 강과 항구, 농지의 지배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적고 드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자연적인 경계가 없기 때문에 리자르도는 지구 전체에 더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식민지화된 땅을 지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석기 시대부터 철도의 발명 시기까지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쿠아의 광대한 사막은 지구의 바다보다 훨씬 더 커다란 장벽이 될 것입니다. 배는 항상 바다를 건너지만 여러분 중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재미있지도 쉽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지구 버전에서 그 경계선은 아프리카를 사실상 두 개의 분리된 대륙으로 나눕니다. 아쿠아에서는 광활한 사막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유라시아해의 해안에서 사회가 형성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북아메리카 바다를 따라 있는 문명과의 접촉은 항상 드물고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바다는 리자르도에게 있어 마치 20세기만큼이나 신비롭고 먼 땅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현대 항공기의 등장 이후에야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 실용화될 수 있었고 수천 년 동안 개별적으로 진화해온 사회는 마침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그저 추측일 뿐이죠. 만약 지구의 20%만이 바다였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